자, 반갑습니다. 신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현재 홈페이지가 아니죠. 반응형 웹사이트, 웹페이지를 만들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렇게, 본문까지 다 마무리하고, 이제 우리가 푸터만 남았는데요. 자, 이 푸터 안에는 우리가, 지도를 좀 넣어 가지고요 좀 찾아올 수 있게끔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은 그거 하기 전에 먼저 타임 태그가 전에 한번 나왔던 적이 있는데요. 이 타임 태그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마저 진행을 하도록 하죠. 자, 이 타임 태그는요, 이렇게 데이트 타임이라는 속성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현재 값을 우리가 줘요. 현재 값을 주게 되면 이거를 기계가, 그러니까 이제 브라우저가 되겠죠. 브라우저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우리가 이렇게 YY, MM, DD 형식으로 주게 되면 얘는 기계가 이거를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타임 태그를 적으셔도 되고요. 뭐 아니라면 이거를 우리가 뭐 그냥 타임 태그 아니라 라벨로 이렇게 설정을 해도 그렇게 합니다. 별로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타임이나 이런 시간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자바스크립트라든지 뭐 이러한 개념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웹페이지에 표식을 하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시겠죠?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화면이 이렇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면이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경복궁 사진과 이렇게 우리가 이순신 장군부터 시작을 해서 자, 거북선까지, 그리고 블로그 이렇게 종로거리하고 뭐 이렇게 독도사진, 그리고 우리한테 컨택트를 하려면 이렇게 우리가 메시지 박스까지, 그리고 버튼까지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아래에다가 제가 이 아래에다가 이제 푸터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자, 여기다가 푸터를 하나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클래스 속성자에다가 푸터를 이렇게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자, 먼저 p 태그로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나서 p 태그에다가 클래스 속성자를 줘서 여기에다가 copy write라는 클래스 선택자를 주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코리아라고 이렇게 그냥 적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 사이에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의 대표라고 하면 뭐죠?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게 보면 서울에 있는 종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이제 지도를 여기다가 한번 삽입을 해 보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구글 지도를 넣든 네이버 지도를 넣든 서칭을 하면 많이 나오니까요. 한번 보시면 돼요. 이렇게 구글 지도 이렇게 구글 지도라고 할게요. 구글 지도, 이게 아니죠. 구글 지도 이렇게 하고요. 여기 구글 지도 있잖아요. 여기에 들어가셔가지고 우리가 검색하고자 하는, 저는 일단 서울시청을 하도록 할게요. 서울특별시청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서울특별시청이 있다, 그죠? 맞습니까?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시면 돼요. 클릭을 하면 우측에 이렇게 나타난다, 그죠? 그럼 여기에서 자, 공유라는 부분, 공유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클릭을 해봅니다. 클릭을 해보면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링크 보내기가 있고요. 이거 우리 자주 쓴다, 그죠? 카톡 할 때, 장소 알려줄 때,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웹페이지에 표식을 하기 위해서 지도 퍼가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해보면 자, 이게 이제 우리가 iframe 형태, iframe 태그 아시죠? 우리가 태그 안에, 그러니까 웹페이지 안에 또 다른 웹페이지를 삽입하는 거죠. 그죠? 이 HTML을 복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다가 우리가 여기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다가 그대로 이렇게 붙여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바꿔줘야 될 것은
이 위드스 부분 있죠. 이 위드스 부분을 우리가 600으로 주면 600 픽셀이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같이 반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0%로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꾸어 주시면 얘는 이제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삽입을 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게 이제 제대로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실행창을 한번 눌러 봤습니다. 눌러 보니까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제 페이지 다운해서 내려 보니까 자, 지도가 이렇게 생성이 됐어요. 그죠?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자, 컨트롤 키를 누르고 하면 이렇게 확장도 되죠. 그죠? 맞습니까? 이런 형태로 우리가 지도를 넣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예, 요렇게 만들었습니다. 됐어요? 예, 요게 여러분들이 지도를 만드는 방법, 지도를 우리가 웹페이지에 삽입하는 방법이 될 겁니다. 됐죠? 자, 요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 부분이 바로 지도를 구글 지도 삽입하기 이렇게 되는 거죠. 맞나요? 예, 푸터에 이렇게 넣고요. 그리고 글자를 이렇게 조금 있다가 CSS로 우리가 바꿔주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틀은 다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맨 위로 이제 저 푸터는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쟁 위로 올라가 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CSS를 이제 추가를 해서 좀 만들어 줄 필요가 있겠는데요. 먼저 우리가 아직 CSS를 만들지는 않았어요. 그죠? CSS에 리셋이라는 CSS를 제가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아무 내용 없습니다. 그죠? 아무 내용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을 우리가 추가를 해 줌으로써 이거는 초기화를 하는 CSS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자, 우리가 여기에서 타이틀 밑에다가 우리 링크 태그 기억나시죠? 그죠? 링크 태그 외부 스타일 시트 땡기는 링크 태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릴 속성을 하고 당연히 스타일 시트니까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타입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타입이 텍스트 CSS가 되고요. 그 다음에 href 속성은 css 폴더 밑에 reset.css를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얘는 우리가 뭐냐면 초기화를 하는 reset css, 얘는 우리가 초기화를 해주는 CSS입니다. CSS는 기본적으로 초기화를 담당해 주는 CSS 파일이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기본적인 초기화 해주는 CSS 파일이 하나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꾸며 나갈 CSS 파일을 이제 만들어 나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일단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뭐죠? 일단은 보기에 들어가서 가로 분할을 좀 할게요. 가로 분할이 어디 갔나요? 보기에서 그렇죠. 왼쪽 오른쪽에 위아래로 분할을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CSS를 여기다가 이렇게 CSS를 여기다가 가지고 왔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 CSS를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CSS에서는 딴 거 필요 없고요. 자, 우리가 여기서 자, 먼저 자, 캐릭터 셋을 이렇게 해서 UTF-8로 일단은 캐릭터 셋 인코딩을 맞춰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여기서 웹 폰트를 좀 땡겨서 쓸까 합니다. 우리 예전에 했었는데 또 다 잊어버리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자, 우리가 웹 폰트는 우리가 구글 폰트에 들어가면 있죠. 그죠? 구글 폰트 이렇게 치고 들어가면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렇게 나와서 여기에서 저는
몬트세라트라는 그러한 채를 한번 써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검색하면 되죠, 그죠? 몬트세라트죠, 뭐 그죠? 여기에 몬트세라트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글자체인데요. 좀 표식이 요 두 개가 되는데 몬트스트레트 얼터네이트도 있고 뭐 여기에 이러한 글자도 있는데 저는 요 글자를 우리 웹폰트로 한번 가져오려고 해요.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떤 걸 가져올 건데 라고 이렇게 쭉 나오죠, 그죠? 그래서 볼드체 말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한 600 정도로 보시면 되니까요. 한 600 정도의 수준의 이놈을 한번 좀 가져오도록 하죠. 그래서 select this style을 우리가 여기에서 클릭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embed라는 embed라는 탭이 있어요, 그죠? 이거 뭐죠? 그래서 embed를 눌러 보시고 그 다음에 링크를 이용해서도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임포트를 하는 방법도 이렇게 있다,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저는 임포트를 쓰려고 해요. 그래서 임포트를 이렇게 해서 몬트세라트를 이런 식으로 해서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복사를 해서 여기에다가 몬세트라트를 이렇게 복사를 해서, 아이고 패밀리가 됐고요. 이게 왜 안 땡겨 올라가지죠? 요렇게 하면 되겠네. 그렇죠. 요렇게 하면 될 건데요. 자, 이게 제대로 먹히지가 않네요. 그냥 원복 상태로 그냥 놔둘게요, 이렇게. 자, 그래서 폰트를 가지고 와라. 구글 API.com에 가서, 자, 패밀리 몬트세라트고, 자, 여기에 굵기다, 그죠? 굵기를 이제 가지고 오는데, 자, 여기에서 그냥 이런 형태로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됐나요? 자, 이렇게 내가 만약에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얘를 실행을 하면, 우리가 아직 가져오기만 가지고 왔고, 우리가 몬세트라트라는 것을 어디다가 적용을 시키지 않았다, 그죠? 그래서 적용을 일단은 지금 현재 실행을 해 보시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면, 자, 보시면 별 내용 변한 거 없어요, 그죠? 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요. 자,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화면입니다. 이러한 글자입니다, 그죠? 요거를 우리가 이제 한번 이제 적용을 시켜서 바꿔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거는 아시다시피 웹폰트를 가져오는 거죠. 웹폰트 설정, CSS 하는 CSS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제 CSS를 초기화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썼던 태그들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HTML 태그가 있고요. 그리고 body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div 태그 썼다, 그죠? 그리고 span 태그도 썼습니다. 그 다음에 iframe도 썼죠, 그죠? 방금 우리 지도 땡겨오면서 iframe 이렇게 땡겨왔고요. 그리고 h1, h2, h3, h4, 그리고 h5, 그리고 h6까지 있죠, 그죠? 요거 하고요. 그리고 p 태그 썼죠. 그리고 우리가 뭡니까? 또 썼던 게 우리가 보면 한번 볼까요? 그쵸. 우리가 썼던 게 그죠. 볼까요? 뭐 이래 많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것도 많고. 자, 이렇게 하고, 자, 한번 보죠. 자, 우리가 p 태그까지 썼고요, 그죠? 그리고 뭐 블록 커트는 쓸 일이 없었으니까 놔두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많이 썼던 게 어떤 게 있죠? 뭐 원래 웬만하면 태그들을 다 적어주는 게 정상인데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썼던 게, 자, 필드셋 있었다, 그죠? 필드셋,
ELD 셋, 필드 셋도 있었고, 그리고 폼 태그도 있었어요. 그죠? 폼 태그 있고요. 그 다음에 리전드도 있었죠. 그죠? 제목. 그리고 리전드 태그 하고, 그리고 테이블 태그는 우리가 쓴 적이 없어요. 그죠? 테이블 태그는 쓴 적이 없고, 그리고 우리가 아티클하고, 그죠? 아티클하고 내부바 이런 거는 썼죠. 그죠? 그래서 아티클 이렇게 주고, 그리고 어사이드도 우리가 썼나요? 한번 볼까요? 어사이드는 없다. 그죠? 섹션 있고, 그죠? 그래서 어사이드, 그리고 여기에다가 섹션도 넣어주고요. 그리고 어사이드도 혹시나 모르니까 추가할 수도 있으니까 넣고요. 그 다음에 푸터 썼고요. 그리고 뭡니까? 또 우리가 썼던 게 OL도 있고요. OL은 안 썼는 것 같은데 하여튼 OL, UL 그리고 LI 태그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뭘 썼죠? 내부 태그도 썼죠. 내부 태그도 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내부도 적어주고, 그리고 타임 태그도 썼다. 그죠? 그리고 뭐 이제 쓴 건 없네요. 그죠? 이렇게 썼는 이 태그 선택자들한테 우리가 여기에다가 자, 우리가 이제 초기화를 좀 다들 시켜줄까 합니다. 그래서 먼저 여백부터 마진을 자, 제로로 이렇게 잡고요. 그 다음에 역시 패딩도 역시 제로로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보더도 역시 우리가 제로로 잡아주도록 하죠. 이게 다 초기화거든요. 그리고 아웃라인 외곽선도 역시 0으로 잡아주도록 하죠. 그리고 폰트 사이즈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100%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폰트 사이즈에서 100% 이렇게 가져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직 정렬을 할 건데요. 자, vertical align이 있는데 여기에 베이스 라인을 할 건데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vertical align 있잖아요. 제가 여기서 하나 뺐네요. 이미지 태그를 하나 뺐다,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미지도 넣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라벨도 썼다, 그죠? 그래서 라벨도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스팬까지 했고, 아이프레임 했고, P 그리고 필드 셋 폼, 리전드, 아티클, 어사이드, 푸터, 헤더. 헤더 안 적었군요. 헤더 이렇게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됐네요. 자, 그런데 이 베이스 라인이라는 게 뭐냐면요. 자, 이 버티컬 라인이라는, 제가 좀 밑으로 좀 내려서 이렇게 보도록 하죠. 자, 이 버티컬 라인이라는 거는 이걸 좀 높일게요, 이제. 요렇게. 자, 이렇게 높이고요. 자, 이 버티컬 라인이라는 이 라인 어디 있죠? 요거는 수직 정렬이다라는 뜻이죠. 그죠? 버티컬 라인 속성은 뭐죠? 수직 정렬의 정렬을 해주는 속성이다. 단 얘는 인라인이나 혹은 인라인 또는 뭡니까? 테이블 셀이라는 이 테이블 셀 있죠. 그죠? 테이블에 우리 셀들 있잖아요. 그죠? TD. 그죠? 테이블 대시 셀 해서 여기에 박스에서만 적용이 수직 정렬을 지정을 하겠는데요. 이거 뭡니까? 테이블 박스 이거 왜 데코레이션 여기 왜 나왔죠? 테이블 박스 그죠? 테이블 박스에서의 수직 정렬 수직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적용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밑에 전부 다 이제 그렇게 해줄 겁니다. 그래서 얘는 베이스 라인이라는 이 값은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글자를 이렇게 막 X, Y 그리고 예를 들어 소문자 G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기준선을 베이스 라인이라고 해서 여기에다가 맞춘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밑에 거는 때려치우고요. 생각 안 하겠다는 거고,
여기에 이렇게 베이스라인으로 맞추겠다는 거고, 아시겠죠? 그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베이스라인의 값은, 그죠? 얘는 값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값은 뭡니까? 글자의 아랫 부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이게 바로 vertical align을 베이스 속성으로 잡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여기는 전부 다 굵직굵직한 태그들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백그라운드 색상, 백그라운드를 여기에다가 우리가 트랜스 백그라운드 컬러가 되겠죠. 그죠? 컬러 해서 여기에다가 트랜스페어런트라고 줍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투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이걸 하는 이유는 다른 배경색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다른 배경색과의 충돌을 없애기 위해서 초기화할 때 뭡니까? 배경색을 투명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었다면 우리가 다시 실행을 한번 해보면 별다른 내용은 전혀 없을 겁니다. 왜? 그냥 여기 폰트 사이즈만 100% 가져갔기 때문에 뭐 별 내용 없어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뭐 지금 CSS를 통해서 배치를 한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놔두시면 됩니다. 지금 0으로 전부 다 초기화를 했기 때문에 다 붙어 있죠. 그죠? 이렇게 해놔야 나중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제 브라우저가 해석하지 않고 우리가 지정하는 대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바디 태그에다가 초기화를 좀 해보죠. 바디에서 초기화를 하는데 먼저 폰트 패밀리부터, 자, 폰트 체르부터 우리가 가져왔던 위에 몬세트라트가 있죠. 그죠? 몬세트라트. 몬트세라트죠. 왜 발음이 잘 안 되네요. 그래서 몬트세라트로 하고, 그리고 또 만약에 없다면 나눔 고딕으로 하고, 또 없다면 굴림으로 이렇게 해 달라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겁니다. 됐나요? 그리고 라인 하이치를 좀 줄게요. 서로 라인 간격이 이제 우리가 한 1픽셀로 이렇게 잡아 주도록 하죠. 그러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봅니다. 그러면 이제 몬세트라트가 웹폰트로 가져왔으니까 적용이 됐을 거고, 라인 하이치를 우리가 줬기 때문에 1픽셀씩 이제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죠.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게 전부 다 이렇게 1픽셀씩 하니까 지금 다 따닥따닥따닥 붙어서 나오는 그런 현상이 나오죠.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없애주기 위해서 이제 여기에 몬세트라트를 했고요. 몬트세라트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아티클 태그가 있었죠. 그죠? 아티클하고, 그리고 어사이드 하고요. 그리고 푸터에다가 이렇게, 그리고 헤더 부분, 그리고 내부 바가 있었고, 그리고 섹션이 있었다. 그죠?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디스플레이를 하는데 블락 형태로 이제 일단 잡아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행을 다시 한번 해보면 이제 아티클과 어사이드, 푸터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것들이 전부 다 블락 형태로 이렇게 이제 다 잡힌 형태가 될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이제 블락 형태로 잡혔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 쳐보면 이제 제대로 잘 나올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 내부 바에 있는 블릿을 없애기 위해서, 자, 내부하고, 자, UL에 있는 내부의 UL과 그리고 LI, 그죠? 여기에 우리가 리스트 스타일 타입을 none으로 가져가서, 자, 이거는 아시다시피 블릿을 없애기라는 부분이죠. 그죠? 기본적으로 없애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앵커 태그, 우리 많이 썼다. 그죠? 앵커 태그에다가 공통적으로 또 한번 초기화를 하죠. 그래서 마진 제로 이렇게 주고요.
패딩 제로로 주고요.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 역시 100%로 가져가겠습니다. 100%로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버티컬 얼라인 속성도 역시 베이스 라인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역시 트랜스페어런트 형태로 투명색으로 가져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앵커 태그에 언더바를 없애기 위해서 텍스트 다시 데코레이션이 있었다, 그죠? 이거를 none으로 가져가면 밑줄을 없애게 될 겁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확인을 해보면, 자, 한번 보죠. 자, 이렇게 잘 이제 버티컬 했고, 어떤 게 나왔죠? 우리가 뭘 추가했더라? 기억이 안 나네요. 앵커 태그, 그죠? 앵커 태그에 지금 보면 이제 위에, 제일 위에를 보면 되겠죠, 그죠? 제일 위에 부분이 지금 라인 H 1이 돼가지고 제대로 보이지가 않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밑줄이 없어진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미지 태그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미지도 버티컬 얼라인을 얘는 탑으로 잡아 주도록 할게요. 쟁위를 정렬을 위로 정렬을 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HR이라는 우리 수평선이 있었다, 그죠? 그래서 수평선을 우리가 여기에다가 수평선에다가 이제 디스플레이 해서 얘도 블락 형태로 잡아줘야 되겠습니다. 블락 형태로 잡고 얘는 하이치를 높이를 2픽셀로 이제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보더 속성을 줘서 우리가 역시 0으로 이렇게 주면 수평선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보더 1픽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수평선이 이제 사라질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진을 여기다가 우리가 0으로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패딩을 이렇게 역시 0으로 잡아주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잠깐만요. 제가 아까 전에 이거를 할 때 바디에서 이거 1픽셀을 줬죠. 라인 H를. 이 1로 한번 주면 기본 단위가 여기에서 우리가 가지고 올 때 한번 볼게요. 자, 그렇네요. 이거 지금 제가 1픽셀을 줬기 때문에 다 겹쳐 보였고요. 그냥 1을 주게 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EM 형태의 이제 웹폰트의 M자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가져가는 거니까 1을 줬으니까 16, 자, 이거 한번 볼게요. 16픽셀이 맞는지. 요거, 그죠? 요거를 검사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요렇게 했고요. 컴퓨티드 해서, 자, 여기에서, 폰트 사이즈를 보면 되겠죠. 폰트 사이즈 16픽셀로 가네요. 그죠? 그래서 1로 1픽셀 하니까 다 따닥따닥 겹쳤었고요. 여튼, 16픽셀을 줬다라고 보시면 되면 1, 2M이 기본적으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줬던 뭐가 있었어요? 여기에서 리스트 스타일 분리하고 그리고 HR, 그죠? 수평선이 이제 없어졌어요. 우리가 수평선 다 줬는데 아까 있었는데, 그죠? 근데 수평선을 여기서 내가 나타내고 싶어. 그러면 보더를 1픽셀을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더가 어디 갔나요? 보더가 안 보이네요. 보더 하이치, 보더를 1로 한번 줘볼까요? 그래, 나오죠, 그죠? 보더가 1로 이렇게 주니까 보더가 지금 HR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죠? HR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보기가 싫으니까 일부러 우리가 일단은 처음에는 0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 준 겁니다. 됐나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밑에 우리 컨택트 어스에서 우리가 썼던 게 인풋 태그하고요. 그리고 텍스트 에어리아 부분을 우리가 썼죠. 이것도 역시 초기화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위드스는 당연히 100%로 가져가서 맞춰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진을 0으로 가져가고, 그 다음에 패딩도 역시 0으로 가져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더 속성 역시 0으로 가져가도록 하죠. 그리고 보더 바텀 부분만
바텀 부분만 우리가 원픽셀 솔리드 타입으로 해서 샵 7575 해서 75 이렇게 그레이 계통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죠. 그리고 글자 색상을 자 이렇게 주고 여기에다가도 역시 샵 3 뭡니까 3F51 B5 이렇게 해서 약간의 푸른 청록색 남색 계통으로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폰트 패밀리가 있죠. 폰트 패밀리를 자 여기에다가 몬트세라트를 이제 그대로 넣어주기 위해서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우리가 잡아 넣도록 하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를 조금 작게 하죠. 요거는 기본이 16인데 요거는 12픽셀 정도로 잡아주고요. 그리고 버티컬 얼라인 역시 탑으로 맨 윗부분으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더 라디어스가 있죠. 보더 대시 라디어스 부분을 우리가 역시 0으로 초기화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박스 사이징은 아시다시피 컨텐트 박스로 하겠습니다. 내용만 있는 걸로요. 알겠죠? 박스 사이징을 우리가 컨텐트 박스 형태로 해서 내용만 있는 부분을 사이징을 잡겠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까지만 하면 되고요. 한번 이제 확인을 해 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요. 자,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자, 여기에 폰하고 이제 이게 몇 프로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자, 요렇게 일단 초기 값을 다 줬습니다. 그죠? 자, 이제는 이제 이렇게 초기 값으로 다 세팅을 해놨으니까, 근데 한번 확인을 해보죠. 자, 웹 프린트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근데, 이 밑에 거 보면 아시겠다. 그죠? 자, 요거, 폰트 세라트를 우리가, 몬트세라트를 여기다가 줬잖아요. 이거를 만약에, 자, 요렇게 해서, 요러한 겁니다. 그죠? 요거를 제가 주석 처리를 해보죠. 그냥 봅니다. 하니까 별 그렇게 차이는 없다. 그죠? 근데 요렇게 네임 부분이나, 자, 요거를 요렇게 해서 확인을 해보면, 뭐, 아주, 아이고, 이게 아니죠. 아주, 이게, 상관이 없죠. 그죠? 잠깐만요. 이게 안 먹나요? 지금? 그러면, 나눈 고딕으로 해볼까요? 고딕으로 해볼까요? 먹히는지? 고딕을 해도 지금 현재 딱히 먹히지는 않고요. 그러면 궁서로 해볼까요? 궁서 이렇게 궁서는 확 티가 날 텐데요. 그렇죠. 궁서는 티가 나네요. 그죠? 이제 바뀌었네요. 그죠? 궁서가 먹고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이렇게 궁서체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제 몬트세라트를 넣어주면 우리가 궁서체에서 이렇게 바뀌면 이렇게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면 이제 궁서체에서 이렇게 몬트세라트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게 그리고 appearance라는 게 있는데요. 자, 외곽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좀 없애기 위해서 뭡니까? APP 맞는데? 그죠? appearance 사라졌네요. 이게 원래 있었는데. 자, 여튼 자, 요렇게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리셋 CSS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하고 일단 초기화까지 만들었고요. 그죠? 자, 초기화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다른 이제 스타일 CSS 파일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것들을 이제 서서히 배치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시간이 좀 얼렸네요. 자, 여기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오늘 한 거는 이렇게 디폴트 CSS를 하나, 디폴트가 아니라 리셋 CSS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자, 뭐 우리가 웹폰트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디폴트로 이렇게 리셋을 하는 CSS 파일을 다 같이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거기에 내용을 입힐 CSS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작성을 하면서 화면의 변화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이어서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영상으로 자신의 실력이 혹시 1이라도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컨텐츠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